이제 교재 137페이지입니다. 제5편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은 바로 목차 봅시다. 이 국토계획법, 개발법, 도정법까지는 목차가 아주 중요하죠. 목차가 흐름이니까. 근데 건축법 목차가 뭐 알면은 좋겠지만 몰라도 전혀 관계없어요. 왜 그러는가 그러면 이게 위하고 아래하고 건축법 연결이 전혀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니까 목차를 알고 있으면 건축법에 큰 내용이 뭐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거는 좋은데 내용은 뭐 위에 모른다고 밑에 모르고 전혀 연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각계 격파한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1장 총내에서는 주로 영어 배우죠. 영어, 뭐 건축, 대선, 용도 배우고 영어 배울 것이고 2장 건축물의 건축에서는 주로 건축 허가 배우고요. 3장 유지 관리는 뭐 가능성 거의 없는 부분이고 4장 대지하고 도로서는 첫 번째 대지, 공개공지, 도로, 건축선 그런 내용 공부하고 5장은 구조, 재료, 설비 좀 자질구레한 게 많고 6장이 지역지관의 건축물 그럼 거기서 이제 뭐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다 면적, 연면적 그러면 건폐율이 뭐고 용적이 뭐고 대지 분할 제한, 건축물의 층수는 어떻게 계산하고 높이는 어떻게 제한되는가 그런 식으로 주로 그런 내용들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목차가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 아시고 바로 138페이지 시작합시다. 138페이지 시작을 해야 돼요. 네, 지금은 이제 책입니다. 책 130페이지. 자, 1번 건축법 목적입니다. 목적은 공공복리 정지. 더 갈 필요 없어요. 공공복리 정지 넘어가고요. 2번 이제 건축법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용어 박스에 있는데 건축법의 적용 범위 첫 번째 무엇에다가 두 번째 누구한테 세 번째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네 번째 어디서 네 가지 구분되는데 그 구별의 실익도 없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전부 다 각계 하나씩 격파해야 돼요. 바로 적용 대성물가 1번 대지입니다. 대지 여기서 대지란 대지의 범위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하나의 대지를 할까? 대지의 범위 가능성인데 미리 말하지만 출제 가능성은 10%가 안 돼요. 출제 가능성은 10%가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대지는 뭐냐 그러면 대지란 자 우리가 중개합니다. 갑이 와가지고 공장을 건축하겠답니다. 공장을 건축하는데 공장 40평 지을 수 있는 땅 찾아올려. 공장 40평 지을 수 있는 땅을 찾아올라. 평당 한 80만 원 정도 선에서 평당 80만 원 정도 선에서 공장 40평 짓는 땅을 찾아올라.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 그럼 우리는 대지 면적, 땅 면적 곱하기 건폐율은 뭡니까? 건축 면적. 건축 면적 몇 평 짓는다고요? 40평. 그럼 찾아내야죠 이제. 자 그러면 평당 80만 원짜리 공장 짓는다.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도시적 안쪽이면 무슨 지역? 공업지역. 도시적 밖쪽이면 무슨 지역? 계획관리. 둘 중에 하나 찾아야 되는데 자 공업지역에 원주에 공업지역에 평당 80인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갔네? 계획관리. 자 계획관리 건폐율 얼마입니까? 40%. 그러면 땅 면적이 얼마 있어야 돼요? 일부러 40평 준 거는 계산하기 쉬우라고 몇 평이요? 100평 100평. 그러면 대지 면적 100평짜리 찾아서 중개하면 돼요. 근데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자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전부 다 계획관리 전부 다 계획관리인데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에 2000평 되는 땅이 하나 있고 이만큼 해서 내가 땅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이쪽은 70평 이쪽은 40평 되는 이 땅이 자 이거는 을이 소유하는데 이 땅을 팔아달라. 병이 소유하는데 이 땅을 팔아달라. 누가 이렇게 좀 100평짜리 땅까지 팔아달라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는 200평 팔아달라. 하나는 70평 40평 두 개 팔아달라. 그럼 우리는 몇 평 찾는다고? 100평 찾는데 이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은 두 개밖에 없다. 이랬을 때 자, 이 부분만 이렇게 이만큼 해서 이만큼 100평 일부를 100평을 갖다가 이 부분만 중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두 개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대지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전체를 갖다 중개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부터 하는 게 이 부분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지가 이겁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나의 대지나 이렇게 똑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럼 이게 하나의 대지니까 이걸 중개하면 되겠는데 이것은 필지 일부만 가지고 하나의 대지라고 볼 수 있냐 없냐 두 개를 더해서 하나의 대지라고 볼 수 있냐 없냐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이 부분이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대지입니다. 대지. 그래서 대지는 대지 범위 어디서 어디까지 하나의 대지인가. 그래서 원칙은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입니다.
공간정보법에서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하는데 예외적으로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고 또는 일부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대지를 중개하면 된다. 그냥 여기에다 공장 이렇게 40평 지어서 이렇게 해도 괜찮고 여기에다 일부만 잘라가지고 이 부분 이거 분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분할 안 했으니까 일부지. 분할했으면 전부지. 분할 안 됐지만 일부만 하나의 대지를 보고 일부에다가 허가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허가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분할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원칙은 한 필지가 대원칙이 이렇게 하나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가는데 예외적으로 둘 이상 되는 필지. 자, 필지가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습니다. 합병 안 했습니다. 필지 4개. 이렇게 건축했습니다. 필지 몇 개요? 4개. 대지는 몇 개요? 전부 다 묶어서 하나의 대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필지가 하나잖아. 하나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한 필지 전부 일부요? 일부만 가지고 하나의 대지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먼저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는 토지는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답은 2번하고 6번. 나머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읽고 2번하고 6번만 유의 있게 보면 돼. 1번 하나의 건축물 둘 이상 필지에 건축했을 때 당연히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한 토지. 두 번째, 자 공간정보법 합병이 불가능할 때 불가능한 법을 합한 토지인데 왜 불가능한가? 지번 설정 지역이 달라서 도면 축적이 달라서 지반이 연속돼 있잖아 가지고 뭐 지목이 달라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런 거 함정 안 써요. 그런 거 함정 안 쓰고 어디가 함정이냐? 뒤에 소유권이 같고 소유권의 권리관계 같아야 된다. 거기서 함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면 지번 설정 지역이 달라 합병이 불가능한 거라서 불가능을 합한 토지 단 소유자는 같으나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다르다. 그래가지고 틀렸다. 단 소유권은 다르나 소유권의 권리관계는 같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합병이 불가능할 때 어디를 보라고? 소유권이 같고 소유권의 권리관계도 같아야 한다. 거기를 찾으라고. 딴 데 가지 말고. 3번 토지의 시설 설정 일타는 토지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받은 일타는 토지 5번 지표 아래 건축할 때 허가권자가 그 건축물이 건축된 토지로 정하는 토지 6번 사용승인 신청할 때 둘 이상 필지를 합칠 것 나눌 것 이러면 안 되고 합칠 것 둘 이상 필지를 합칠 것을 조건으로 허가받는 토지 단 소유자는 같아야 한다. 어차피 문제 나오면 2번 아니면 답은 6번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읽어보고 2번, 6번만 주의하면 되고 옆에 하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해당하지 않는 것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지문 딱 하면 지문 하나 뭐라 나왔냐? 필지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하니까 필지 일부는 하나의 대지를 볼 수 없다. 뭐냐 했으냐? X다. 그렇게까지 나온 적이 있다고. 혹시 한 문제 나온다면 답은 5번 필지 일부입니다. 일부를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다. 1, 2, 3, 4 동시에 1, 2, 3, 4 동시에 하나 이상은 필지 일부에 대해서 1번 토지의 시설결정 2번 농지조정허가 3번 산지조정허가 4번 개발행위가 5번 뭐 나왔어요? 나눌 것 그랬죠. 아까는 합칠 것 그런 반대 나눌 것 문제 나오면 빤하죠. 1, 2, 3, 4 쓰고 5번을 갖다가 옆에서 둘 이상을 하나 땡기지 않겠습니까? 그쪽에 있는 걸 가져오겠지. 뻔하지. 합칠 건 이게 오겠지. 그 부분만 주의하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까지가 대지입니다. 대지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없다고요? 거의 없다고요. 10% 이하 거의 없다 그랬어요. 두 번째 건축물입니다. 건축물도 출제 가능성은 10% 이하인데 그 박스 있죠.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그거는 가능성이 한 30%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해야 돼. 자,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되는 공작물로서 자 인간이 인공적 힘을 가해서 만들었다. 만드는 건 전부 다 뭡니까 하면 공작물입니다. 공작물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토지에다 기둥 세우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 중에서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 것. 즉, 이 공작물의 일부만 빼가지고 뭐라고요? 일부만 빼서 건축물이다. 왜 구분한다고요? 건축물이면 건축법으로 규제하고, 즉, 건축물이면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되고, 건축물이 아닌 건 건축법 적용 안 한다.
그래서 뭐가 건축물인가 개념이 필요해요. 그래서 건축물이다. 토지에 정착되는 공작물에서 지붕과 지붕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그리고 이에 딸린 시설 그럼 뭘 생각하고요? 대문이나 담장이 저 혼자 있으면 공작물이지만 같이 있으면 건축물이다. 이렇게 알아내죠. 두 번째,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 설치하는 그 말은 지하나 고가 그 자체는 건축물이 아니지만 이런 얘기요. 거기에 설치하는 사무소, 창고, 차고, 점포, 공연장 그것은 건축물. 그 다음 이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있죠. 무슨 얘기냐? 분명히 건축물인데 이거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이지만 건축법 적용한다. 이거는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 폐재한다. 암기하죠. 문철곡헌수. 문화재 법관 지정 문화재 가지정 문화재 지정이든 가지정이든 문화재는 건축법 적용 안 함. 그러면 철도 관련해서 철도 궤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철길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 위아래 가지는 보행시설, 철도 궤도 삼령 급수급유 급단시설, 플랫폼 자꾸 반복해서 봐야 돼요. 고속도 통행료 징수시설 얘는 지문이 너무 길어서 안 나와요. 너무 길어요. 컨테를 이용한 건설창고, 산업직적 화석 및 공장 설에 관한 법률 규정은 공장 용도에 쓰이는 대지 않습니다. 이 등이 쉬운 거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하청구에 관한 수문 저작실 건축법 적용하나. 그것 빼고 나머지 무슨 말이 나오든 간에 흔들리지 말고 적용한다. 문철 곡헌수 뺀 나머지는 무조건 적용한다. 철도 역사 적용한다. 거기다 예를 들면 전통, 건조물, 전통 사찰, 군사시설 최근에 뭐가 나왔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시청, 경찰서 그런 거 전부 다 건축법 적용합니다. 밑에 3번 공작물도 그것도 출제 가능성은 10% 이하로 가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나머지 공작물은 이제 건축법 적용 안 해야지 건축물에도 한다겠습니까? 근데 이게 공작물 전부가 일부잖아요. 일부 공작물은 또 건축법의 일부를 적용해요. 또 건축법의 일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공작물 축조할 때는 축조신고 해가지고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인 것은 아닌 것은 2년 전에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나올 리가 없어요. 2m 넘는 옹벽담장, 옹이, 4m 넘는 광고판, 광고탑, 광사, 5m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 그러면 5텐에 자, 6m는 장식탑, 기념탑, 굴뚝, 철탑, 장육이네, 8m는 고가수조, 고팔이네, 옹이, 광사, 태오, 장육, 고팔, 척을 따가지고, 그리고 8m인 기계식 철거체 외벽 없는 거, 바닥 면적 30제곱미터 넘는 지하 대피소, 그리고 그것 말고 두 개 더 있는데, 숫자가 없으니까 한정 안 돼. 제조, 저장, 유의설, 기타 이하 유사한 거, 처리가 정하는 거. 건축물 구제한 전에 심대한 영향점 중념서 처리가 정하는 거. 탑탈 수가 없음. 이런 걸 언제 암기하냐 그러면 8월달 이후 가가지고. 이건 단순한 암기문이 지금 하지 말고 지금은 중요한 거 먼저 하고 다른 게 다 끝나고 모의고사 보면 평균 80 이상이 팡팡 나와요. 그때 가서 암기할 거. 4번 부속 건축물 스스로. 5번 주요 구조부. 자, 부속 건축물은 가능성 거의 없고 주요 구조부는 중요하죠.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으니까 주요 구조부 간단하게 파지, 보내, 주기. 평균했던 파지, 보내, 주기. 주요 구조부, 구조상 주요부. 파지 그러면 바닥 지붕틀, 보내 그러면 포 내력벽, 주기 그러면 주계단 기둥. 반대, 바닥 반대, 지하층 바닥, 지붕틀 반대, 차양, 보 반대, 작은 보, 내력벽 반대, 비내력벽이니까. 근데 비내력벽인데 법이 없으니까 어차피 안 나와요. 법이 있는 것만 나오니까 우리는. 주계단 반대, 어계계단, 기둥 반대, 사익기둥. 그것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최근 들어서 나오겠으니까 기억하시고. 거실, 스스로. 지하층도 출제 가능성 30% 된다 봐야죠. 지하층이란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에서 바닥의 지표면까지 하나, 둘, 하나. 평균 높이가 둘, 층 높이에 셋, 2분의 1 이상.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벌써 함정 3개. 그 다음에 지하층은 층수 산정할 때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지하층의 바닥 면적의 연면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보세요. 자, 2층이 50, 1층이 50, 지하 50.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연면적은 하나, 둘, 셋. 지하 포함합니까? 포함합니다. 지하 포함하니까 얼마? 150. 용적률이 뭡니까?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빼는데 이때 연면적에서는 네 가지 뺀다. 뭐 뺀다고요? 지, 조, 피 제외한다. 지, 어쩐다? 제외한다. 이런 얘기죠. 용적률 산정할 땐 제외하니까, 자,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 얼마라고요? 100 이렇게. 그냥 연면적 얼마요? 150.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100. 용적률 계산할 때는 빼라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해요. 지하층은 층수 산정할 때 제외하고 두 번째 지하층의 바닥 면적을 연면적에 포함하냐 제외하냐. 연포탕입니다. 연포탕 연면적에 포함한다. 용적률은 제외한다. 그리고 지하층 설치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지하층을 반드시 설치하라고 하냐. 하든가 말든가 지하층 파든 말든가 마음대로 하세요. 단지 팔 때는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춰서 팔아. 그 다음에 고층, 초고층, 준초고층 얘도 중요해요. 고층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 초고층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 준초고층, 고층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거. 작년 시험에 이런 거 났습니다. 작년 시험에. 자, 60층이고 180m인 건축물이 초고층 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봤어요. 60층이고 높이는 층수는 60층이고 높이는 180m다. 초고층이다 아니다? 네, 초고층이다. 초고층이다. 그래서 고층 그러면 30층 이상 이거나는 또는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 초고층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준초고층은 30에서 49층, 120에서 200m까지 거기까지가 준초고층.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대상형입니다.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 95%, 대수선 95%, 용도 변경 95%. 뭐가? 출제 가능성이에요. 출제 가능성이. 그런 거는 잘 잡아놔야죠. 첫 번째, 건축입니다. 건축.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출제되는 게. 건축에 못 미치는 큰 수세 뭐라고요? 대수선입니다. 대수선보다 더 작은 뭐라고요? 수선 이렇게. 자, 수선은 규제 대상이 아니요? 아니요. 수선은 규제 않고 건축하고 대수선만. 건축은 규제 대상. 하지 마라. 대수선도 하지 마라. 규제 대상이. 국가 국민들에게. 제가 국가입니다. 제가 국가. 여러분 국민입니다. 국민. 제가 국가, 여러분 국민. 자, 국가가 한마디 합니다. 국민한테. 국민 여러분 건축하지 마세요. 국민들 뭐라 합니까? 네, 저러면 안 되고. 국민 여러분 건축하지 마세요. 그러면 국민들은 뭘 할까요? 현명한 국민들은 뭘 하겠어요? 왜요? 물어보면 안 되지. 왜요? 공법이 뭐라 공법이 국가가 이렇게 할 테니까 국민들 알고 따르라. 국민들 알고 따르라. 그러면 국가가 국민한테 건축하지 마세요. 그럼 국민들이 뭐라 해야 돼요? 건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건축이 뭔가는 물어봐야지. 건축이. 그럼 국가가 국민들에게 국민들은 건축을 모르구나. 건축을.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국가가 알려줍니다. 국민 여러분 건축이란 신축이 있고 증축이 있고 개축이 있고 재축이 있고 이전 이 5가지를 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럼 국민이 뭐라고요? 신축이 뭔데요? 물어보면 그것도 모릅니까? 또 알려줘야지. 건물이 없는데 처음 짓는 거. 두 번째, 부속이 있는데 주된 짓는 거. 세 번째, 전부 철거, 전부 멸실, 정전보다 크게. 이게 신축입니다. 증축은 뭡니까? 기존에 건물이 있는 데서 면적, 높이, 층수 늘리면 증축입니다. 그러면 개축은 뭡니까 하면 전부 일부를 철거하고 정전규모 이열하면 개축입니다. 재축은 뭡니까? 전부 일부가 멸실되고 정정 이하면 재축입니다. 이전은 뭡니까? 이전은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 대지에서 옮기면 이전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게 건축이니까 하지 마세요. 근데 국민들 알아요? 몰라요? 알지 또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 다 했는데 또 알아고 처음부터 다시. 두 번째, 국민 여러분 대선 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또 대선이 내가 그러지 말고 대선이 뭡니까? 그럼 국가에서 또 대선이 그냥 해봐야 된다고.
자, 대수선이란 주요 구조배에다가 주요 구조 뭐였다고?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중에다 그런 걸 갖다가 대부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증설, 해체 또는 수선, 변경하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대수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내력벽을 증설했을 때 내력벽 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 두 번째, 기둥을 증설했을 때 3개 이상 수선 변경. 세 번째, 보를 증설했을 때 3개 이상 수선 변경. 네 번째, 지붕틀 증설했을 때 3개 이상 수선 변경. 다섯 번째, 방화구역이란 바닥 또는 벽을 증설했을 때 수선 변경. 여섯 번째,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했을 때 수선 변경. 일곱 번째, 밑으로 뺍시다. 밑으로. 여덟 번째. 자, 다가구 주택의 가구간 경계벽, 다섯일 때 세대간 경계벽 증설해체. 아홉 번째, 외벽 마감대로 증설해체. 외벽 면적 얼마 이상 30 이상 수선 변경. 이렇게 하고 일곱 번째, 어디에서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 담장 변경이 대수선이다. 짝 봤더니 증설, 해체, 수선 변경에 증설했던 숫자가 있다 없다? 없다. 증설했던 숫자 관계없이 대수선이고 수선 변경은 내력벽 면적 얼마 이상? 30 이상. 외벽 면적 30 이상. 기둥보, 지붕틀 몇 개 이상? 3개 이상 수선 변경. 그러니까 유심 봤더니 이렇게 경계벽이나 계단이나 방하는 숫자가 있다 없다? 없다. 손만 대면 대수선이다. 이렇게 알아놓고 7번이에요. 이게 밑으로 빼면 좋은데 왜 중간에 껴놨는가? 7번 나올 때는 8번, 9번이 없었다는 얘기요. 8번, 9번이 없었는데 왜 8번, 9번이 생기냐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의 최대 장점은 뭡니까? 뭐라고요? 빨리 진다가 아니고 머리가 좋다요. 머리가. 최대 단점은 뭐예요? 우리나라 국민의 최대 장점은 머리가 좋아요. 최대 단점은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얼마나 잘 봐야지. 자, 이렇게 2층짜리 건물 지어놓고 101호, 201호, 102호, 202호 평면도를 봤더니 평면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101호고 여기가 102호고 1층 2층 평면도 봤더니 여기가 201호고 202호예요. 그러면 가구수가 몇 가구요? 4가구. 4가구다 그러면 주차가 몇 대요? 1대, 2대, 3대, 4대. 주차는 몇 개 만났다? 4개. 이렇게 해서 허가 신청하면 이렇게 해서 허가 신청, 허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허가 나와가지고 준공하고 쓰는데 자 건축할 때는 설계 때문에 여기에 수도가 있고 물 써야 되니까 화장실 물 쓸 거 물 나오게 빼야 되니까 102호도 여기가 수도 있고 여기가 화장실 있고 여기가 수도 있고 여기가 화장실 여기 화장실 여기 수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준공 띄고 자 전세를 주는데 한 개당 전세마다 전세 8천에 한 개당 전세 8천 세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호박이 4개니까 전세분이 얼마 받아요? 3억 2천에 3억 2천 받는다. 이렇게 해서 준공을 떼고 난 상태에서 지금대로 하면 3억 준공을 딱 떼고 난 상태에서 공사할 때 안 보이게 여기다 이거 다 만드는 이렇게 수도 화장실 뺄 거 이걸 파이프가 다 해놓는다. 이거 미리 다 해놓고 이렇게 미리 다 해놓고 준공검사 받고 난 다음에 이게 나눠 안 나눠? 나누지 이렇게 다시 나눠가지고 여기가 103, 203, 204 해가지고 이제 8천 받으면 너무 비싸니까 얼마 받자고? 6천, 줄였으면 6천. 6천 곱하기 4, 얼마면 6팔에 48. 4억 8천이네. 그럼 얼마 생겨? 1억 2천이면 땅 사서 또 하나 짓겠네. 이런 걸 해야 안 해요? 해요. 그러면 처음에 4가구 허가 받아서 8가구 들어가면 불편한 게 있어요? 없어요? 네. 뭐가 불편해? 뭐가 불편해요? 네, 주차가 불편하지. 차가 8대면 차를 갖다 2층으로 이렇게 쌓야지, 이렇게 쌉니까? 못 쌉니까? 그럼 이 차는 전부 더 들어가요? 도로 밖으로. 그럼 도로가 어떻게 되냐고. 이게 문제가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벽을 맞는 거, 이거 어쩐다? 잡아야 했다. 잡기는 잡는데 뭐를 볼 거냐, 이런 얘기요. 수선으로 보면 못 잡아요. 건축은 아니고. 그래서 뭐를 집어넣는다? 대수선 집어넣고 하지 마라. 하려면 어쩌라? 허가 받으라. 그럼 이렇게 맞겠습니다. 허가 신청 허가 나옵니까? 기준만 맞으면 나온다 이런 얘기요. 주차가 확보되면 해준다 이런 얘기요.
숫자 확보되어 있으면 안 내. 이런 얘기지 지금. 청와주 용량이 맞아야 된다. 모든 기준에 다 맞으면 허가해주고 안 맞으면 안 해준다 이런 얘기. 이렇게 해서 뜬다고 8번을 잡으려고 들어간다 지금 이런 얘기요. 9번은 처음에는 멀쩡했는데 있잖아요. 해운대가 뭐 8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풀라니까 이거 화르락 타는 거 봤습니까? 네. 벽이 타고 올라가는 거. 아파트 벽이 탔어요. 아파트 벽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말 무슨 아파트가 타냐고 안 믿으니까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가 또 홀라당 타잖아요. 그래도 안 믿으니까 이번에 영국에서 좀 증거 좀 잘 보라고 영국에서 아파트 타는 거 봤어요? 마세요? 봤지? 뭐 어떻게 이게 벽이 타냐고 아파트 벽이 콘크리트인데 이게 문제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나온다? 9번 나온다. 9번 외벽 마감대로 타니까 이것도 막자. 외벽 마감대로 증설했지 외벽 면적 30 이상 설명. 이것도 대선으로 잡겠다. 규제하겠다. 어쩌라고? 허가받게 해라. 그래서 이것들이 먼저 나왔으면 7번이 밑으로 왔었겠죠. 7번이 먼저 위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내년 가면 이렇게 내년 가면 샥 없어져. 내년 가면. 지금 공법이 많이 개정이 되고 있어요. 개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미관지고 여러분한테 말을 안 했지만 없어졌어요. 미관지고 언제 없어졌어요? 4월 18일부로 없어졌어요. 왜 안 알려줬습니까? 없어지고 시행 시기가 내년 4월 19일이에요. 1년 후 시행한다. 이미 없어졌는데 올해 시험까지는 그대로 반영이 되고 내년부터 내년 4월 용도지구 중에서 비슷비슷한 거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없어지는데 시행시기가 내년이니까 올해까지는 미관지고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배워야 돼. 그래서 거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건축도 봤고 대수선 봤어요. 건축 대수선 봤는데 자 잘 봐. 여기 보세요. 자 기둥을 한 개 증설했다 뭐라고? 이거 중소리라니까 뭐요? 대수선 포를 2개 증설했다. 대수선 지붕틀 1개 해체했다. 대수선. 자, 기둥 1개 증설했다. 뭐라고? 대수선. 기둥 1개 증설해서 높이를 높였다. 그러면 증축이 되는 거예요. 증축. 자, 포를 2개 증설했다. 뭐라고? 대수선. 포를 2개 증설해서 면적을 넓혔다. 그러면 증축이 증축. 높였다, 넓혔다. 그러면 증축. 자, 2번 대수선 다시 봐요. 대수선이 하면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 외벽들, 수선, 변경, 증선, 거슬러서 접근하죠.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기둥을 한 개 증설, 그럼 뭐라고? 대수선 그러는데 증설해서 높이를 높였다? 그럼 뭐가 된다고? 높였다는 증축이지. 높였다, 넓혔다가 나면 그거는 뭐다? 증축이다. 그렇게 정리해야 된다고. 그것 말고는 속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맞죠. 그래서 건축과 대수선 한 문제 나오고요. 이제 3번 리모델링 뭐 출제 가능성 2%도 안 될 거예요. 리모델링은 노후학제 기능 향상에서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건데 2번 이제 혹시 모르니까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이 20년만 지나면 재건축한다. 다 이 생각하니까. 이 공동주택 콘크리트면 이게 수명이 100년도 가는데 우리는 20년만 되면 재건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원 낭비 아닙니까? 자원 낭비. 20년이지 한 공간에서 계속 살면 식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조를 조금씩 바꿔서 쓰면 되지. 리모델링 한번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허가 신청할 때 처음부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해서 허가 신청을 하면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지어라. 용적률을 높이지 않을 1조합부 높이지 않을 100분의 120 완화한다. 20% 더 주겠다.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해서 허가 신청하면 용적률 높이지 않 1조합부 높이지 않 공통점 전부 다 위로 위에 있다 20% 더 싸라 이런 얘기입니다. 용도 변경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세요. 용도 변경. 먼저 용도 변경하려면 건축물 용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용도는 몇 가지 적으면 29가지. 1호 단독, 2호 공동, 3호 1종건세, 4호 2종건세, 5호 문화집회, 6호 종교, 7호 판매, 8호 운수, 9호 의료, 10호 교육요구, 11호 노유자, 12호 수정, 13호 운동, 14호 업무, 15호 숙박, 16호 일학.
17호 공장, 18호 청고, 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0호 자동차 관련, 21호 동물식물, 22호 자원순환, 23호 교정군사, 24호 방송통신, 25호 발전, 26호 묘지, 27호 관광객, 28호 장례장, 29호 야영장. 이거 자꾸 읽어야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을 하려면 29가지를 자꾸 반복해서 읽어주고 거기 있는 거 스스로 읽고 다시 가가지고 자, 첫 번째 1호입니다. 호 1호입니다. 1호. 1호는 단독주택. 단독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 있다. 2호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다. 자, 그러면 단독주택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인데 단독주택에는 다중, 다가구 그 둘을 좀 유심히 봐야 되고 2호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유심히 봐야 되고 다중 뭡니까? 중33 3층 이하 330이야. 다가구 3개층이야 660이야 19세대 이하. 아파트 주택을 쓰는 층이 5회층 이상. 연립 4개층 이하이고 660초가 다세대 4개층 이하이고 660 이하. 연립이 커요? 다세대가 커요? 연립이 큽니다. 규모는 연립이 큰 거예요. 660 초가고 다세대는 이하니까. 그 5개 숫자 반드시 알아놓고 중개사무소 숫자 알고 나머지는 숫자가 필요가 없어요. 주택하고 중개사무소 숫자만 보고 나머지는 숫자가 필요가 없다고. 숫자 몰라도 문제 푸니까. 합격하고 실무할 때는 숫자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시험 볼 때까지는 주택하고 중개사무소만 숫자 보고 나머지 숫자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 그 5개 구분해야 됩니다. 3호 일종건설입니다. 일종건설.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 등 이름 판매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물 바닥 얇게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같은 건물 바닥 얇게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뭐라고요? 일종건설인데 자 소매점 바닥 얇게 700입니다. 뭡니까? 일종건설. 자 소매점 바닥 얇게 1200입니다. 뭡니까? 소매점이 바닥 얇게 1200입니다. 뭡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와. 고민하면 안 나와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숫자 보지 말았지. 그러니까 소매점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1000 미만이 나오고 구조적으로 1000 이상은 낼 수가 없다고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소매점을 하고 일종건설. 숫자 보지 마라 이런 얘기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야 돼. 스스로. 휴게음식점, 이용원, 미용 이거 다 읽어야 된다고. 읽어보고 진한 건 한 번 더 보고 시험 문제는 진한 거니까 의원, 치과원, 한의원, 침술원, 적거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 치료를 위한 시설은 일종건설. 1종, 2종, 근린, 이웃하는 가까운 데 있는 생활시설. 1종 건설은 주거생활 인근에서 대부분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2종 건설 있으면 좋은 것들, 좀 편한 것들. 그래서 의원 있어야 된다. 의원 잘 나와요. 마번 탁구장, 체육도장에 탁구장에 탁, 체육도장에 도, 탁, 도. 딱 옆에 보면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터, 골프 연장, 장 나오는데 탁구장, 체육도장, 탁도는 일종이고 나머지 장대는 전부 다 뭐라고? 이종건설. 탁구장이나 당구장이 뭐가 틀립니까? 근데 용도는 다르더라고. 탁구장은 일종이고 당구장은 이종이고 체육도장은 일종이고 체육단련장은 이종이고 탈리바토로 이걸 갖다가 그래서 좀 주의하자고. 탁도는 일종이다. 그 다음에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관공서는 뭐라고요? 일종건설. 한 분이 월요일날 대구에서 제가 월요일날 대구 갔다가 부산 갔다가 마산 갔다가 서울 갔다가 원주 갔다 이렇게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 대구를 딱 가니까 쉬는 시간에 제가 자 관공서는 일종입니다. 방송국 일종입니다. 방송국이 일종입니다. 한 분이 와가지고 아니 교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KBS가 일종건설입니까?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방송국이 1000 미만이 뭐라고? 일종건설. 아니 어떻게 방송국이 일종건설이 자기 이해를 안 간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예를 들었냐 그러면 우리 법원 검찰청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실동에 있나요? 원주 말고 네, 서초동 가면
서초동 가게 되면 거기 지하철 이어서 서초역 가게 되면 네? 서초역에서 8번 출구 서초역 8번 출구 앞으로 딱 나면 첫 번째 좌회전 첫 번째 좌측 딱 꺾기 뭐가 있으면 가면 변호사회 빌딩이 있다고 변호사 빌딩 꺾어서 옆에서 두 번째 건물 가게 되면 지하 2층에다가 30평 얻어가지고 뭘 만들어놨냐 방송국 만들어놨다고 지금 우리가 30평 얻어가지고 방송국 만들어놨어요. 무슨 방송이요? 무슨 방송이요? 무슨 방송? 매매 방송. 앞으로 2년 뒤에 매매 시장의 판도가 바뀐가 안 바뀐가 보세요. 제가 능력이 없다고 하면 안 바뀔 것이고, 제가 능력이 있다고 하면 바뀔 것이고, 저는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이 협조를 안 하면 안 바뀔 것이고, 저도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협조한다 그러면 아파트 매매는 시장 판도가 바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부분 중개할 때 이거죠. 홍보를 뭐로 합니까? 그러면 창문을 갖다가 내가지고 창문에다 붙여놓은 거, 종이 붙인 거 있죠? 첫 번째 그거, 두 번째 교차로. 좀 뭐가 있는 사람들은 중앙신문에다고 중앙일간지도 쓰고, 그리고 지역정보망, 그리고 뭐 직방, 다방, 한방. 그나마 좀 잘 나간 사람들은 블로그하고 이 이상은 없잖아요, 광고가. 이 이상 없는데 우리는 그 이상을 뭘 한다고? 방송으로 가봅니다. 앞으로 이제 방송을 한다고. 방송해가지고 물건 파켓 해가지고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매매방송이라는 방송국을 지금 만들어 놨다니까. 폰 꺼내봐. 설마 빨리 꺼내면 꺼내라 그러면 버티게 빨리 꺼내야지. 거기도 꺼내고 한번 써봐요. 거기다가 3분 부동산 쳐봐요. 3분 부동산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3분 부동산 나옵니까? 네. 나와요? 네. 근데 왜 아무 소리가 안 나요? 나온다면서? 뭐 빡 소리 나야 되는데? 눌러봐야 한번 뭐가 있는가? 네. 송도가 왜 나와요? 응. 그 방송이 나요, 방송이 하나가. 그거예요, 저거. 누구예요, 저거? 나옵니까? 방송? 네. 지금 저 소리. 그분이 정정 교수라고, 그분이 지금 3분 동안만 방송에서 계속 걸려 방송해가지고 그게 지금 홍보하고 있는 거 그 자체가 매매 방송을 갖다 그걸 홍보한다고. 한국 자산관리 방송 해가지고 거창하지 않습니까? 한국 자산관리 방송. 그러니까 한국 자산관리 방송 공사 그러면 이건 사기치는 거고 공사는 아니고 한국 앞에다가 한국 명칭도 한국 써가지고 한국 대한 그런 뭔가 국가가 느낌한 거 국가가 한국 자산관리 방송. 그 정지영 교수라는 분이 대학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부동산 주로 이제 중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강의 실무 강의 많이 하거든요. 금융 쪽 강의 많이, 이 사람 금융 자격증 많이 만들어내요. 금융 잘하니까. 금융하고 그리고 경매하고 보상 쪽을 잘하니까 땅 경매 많이 하고. 근데 이분은 하는 얘기가 이 방송을 어떻게 잘합니까? 자기는 취미가 젊었을 때 이게 카메라 가지고 누구 찍어주는 게 취미였대요. 근데 그 취미가 지금은 이게 사업할 정도로 실력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물건은 매매 방송을 통해 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중개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앞으로 중개시장 판도가 바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쉬운 게 뭐냐 그러면 제가 지금 앞전에 토요일날 설탕 얘기했는데 토요일 얘기해 줬는데 만약에 중개한다고 합시다. 지금 여기 지금 중개하는 손 들어보세요. 네. 혼자밖에 없네. 좀 다른 사람 좀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자, 중개했다고 했다고, 지금 하고 있다고. 자, 중개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중개하려면 지금 현재 사무실 오픈해서 중개하고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물건이지, 물건. 첫 번째, 물건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예, 매수입니다. 매수에. 매수에. 그러면 물건을 어떻게 확보하고 매수는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이 방법만 찾으면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을 찾아냈다. 이 방법을 갖다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물건 확보하는 방법도 찾아냈고 매수인 확보하는 방법도 찾아냈고 그러니까 제가 물건을 갖다 줄 것이고 매수인 갖다 줄 것이고 언제 합니까? 6월 29일 날 시범적으로 합니다. 영등포에서. 투자자 40명 앉혀놓을 테니까 혹시 물건 좋은 거 있나요? 다 팔았다고? 아니 이거 지금 우리 쪽에서 한 사람 들어가고 다른 쪽 두 사람 해가지고 세 사람 넣기로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물건 괜찮은 거 있는데 그러니까 팔릴만한 거 한 5년 동안 안 파는 거 들어가면 안 되고 괜찮은데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 40명 앉혀놓고 거기 가서 파는 거예요 지금. 투자자 40명이 지금 영등포로 온다고 6월 시범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와서 6월 29일이 목요일인데 평일만 아니면 주말이면 허락해가지고 허락했으면 쓰겠는데 평일이니까 허락할 수도 없고 여기 2차 거기 우리 목요일날 무슨 수업합니까? 세법. 아 세법이네. 여기 2차 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수업? 지금 2차만 듣고 있는 사람. 대표로 대표로 영등포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듣고 와서 설명하기 힘들면 촬영해가지고 와서 보여줘. 이렇게 하고 있더라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40명이 딱 앉아있으면 자 내가 내 물건 판다 그러면 가지고 와서 내가 여기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쫙 브리핑 해주고 살 사람 있으면 사라고. 그러니까 우리 물건 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한 팀 들어간다고 저쪽에 두 팀 들어가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물건이 괜찮다 그러면 나와서 갖다 파라고. 근데 물건은 되게 괜찮은 게 있는데 나오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제 뭐 얼굴이 빨개지고 그런 분들은 물건 갖다 주면은 제가 대신 브리핑 해줘요.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 설명을 나한테 다 해야 돼. 설명을 장점 설명을 다 해야 내가 전국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팔아주는 방법. 좀 더 자세한 것은 저기 이렇게 영서지 설명 듣고 설명 한번 해줬나요? 예. 남자들만? 여자는 빼고 전월세 빼고 매매는 이게 가능해요. 매매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하여튼 올해 반드시 합격하고 언제요? 11월 11일하고 12일 날은 11월 11일 12일에 약속하지 말고 오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 구조를 알려면 와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하려니까 저는 어디 우리끼리 모임에서 교육과도 설명하려고 그러면 항상 저는 시간이 쫄려가지고 뭐 하다 그러면 교수님 시간이 다 끝났는데요. 설명하다만 후다닥 끝나겠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듣게 되면은 아 올해 반드시 합격해서 나가야 되겠구나 느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진도가 밀려서 자세히 설명할 수 없고 나중에 7, 8월 달 하다가 여름에 수업하다 좀 공부가 안 되고 그럴 때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딱 들으면 공부해서 끝내야 되겠구나 아마 의욕이 좀 날 거예요. 의욕. 합격만 하면은 앞으로 중개할 때 훨씬 편해지겠구나. 제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지금 중개 물건을 제가 몇 개를 처리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영종도 지금 호텔 부지 찾아야 되고 이거 중개 지금 이거 전화해야 되는데 바빠서 전화를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물건을 찾아놨다는데 그리고 부산 거 벌써 중개 하나 했고 김해 거 하나 했고 하나 또 있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네. 이거 해결했고 이거 해결했고 네? 아니 오늘 해야 될 일 하나 또 있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뭔가 하나 더 있는데 일이 너무 밀려서 지금 누군가 그럽니다. 누군가 손해볼 것 같은데 뭐 하다 거기까지 갔냐고요. 방송국 하다 방송국이 아무 작은 방송국이 하나 있다. 방송국이 하나 있는데 방송국은 일단은 큰 거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방송국 그러라고 일종건세. 그 다음에 4번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이것도 일종건세.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일종건세.
마을부터 무조건 똑같이 밀어쳐도 마을 해가이나 공동 작업실이나 공동 구분은 똑같이 밀어치고 공동 화장실은 1종근생. 그리고 옆에 보면 중개사무소가 30제곱미터 미만은 뭐라고요? 1종근생. 4호 2종근생에서는 공연장에서 극장 영화관 있고 정규집회장 또 자동차 영업소 또 서점 또 청포 판매소 사진관 표기점 쫙 이거 스스로 읽으세요. 진한 거 일반 입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명시 자동차학원 무도학원은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원래 학원 그러면 2종인데 자동차학원은 자동차 관련 무도학원은 위락.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장장장 무슨 장 할 때 탁도 탁구장 체육도장은 1종이고 나머지 장들은 전부 다 2종이다. 중개사업 그건 신경쓰죠. 중개사무소가 30 미만이면 1종이고 500 미만이면 2종이고 다중생활시설 옛날 말로 고시워인데 그것은 2종. 저 밑에 단란주점도 숫자 보지 말고 그냥 2종. 어차피 숫자 맞춰 나오니까. 안마실서 놀이현장도 2종. 거기서 이제 중개사무소 구분했죠. 바닥면적 30 미만인 것은 1종. 그 다음에 500 미만인 것은 2종. 500 이상 어차피 안 나올 거니까 보지 말고. 500 미만인 것은 2종 그려놓고 1종은 제외한다. 그렇게 해야 돼요. 문화집회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그래서 읽어보고 경마단 자동차이 문화집회고 동물원식물이 문화집회고 정교는 정교집회장 그런 게 있구나. 그럼 넘어가고 판매는 덤에 소매 시장 상점인데 판매는 시장은 판매구나. 시장. 운수 그러면 이거는 좀 조심해. 운수는 또 간혹 나오니까 사람을 운송수상, 사람 운송, 화물 말고 사람. 그래서 여객터미널, 철도, 공항, 항만, 물류터미널 이러면 화물이니까 안 되고 여객터미널. 의료도 은근 나옵니다. 간판이 병원, 무슨 병원 그럼 의료예요. 의원 그럼 1종근생. 그래서 밑에 보면 나왔죠. 의원 1종근생, 병원, 의료시설, 동물병원 2종근생. 그걸 좀 주의하시고. 10호 교육연구가 있고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부담 없이 한번 보고 노인시설, 아동하고 노인시설 보고 수련, 유수 호스텔 주의하고 얘는 유수 호스텔은 수련이다. 운동도 있고 업무에는 오피스텔이 주거도 아니고 숙박도 아니고 업무입니다. 숙박의 내용이 잔뜩 있다면 일반 숙박, 생활 숙박 많은데 진한 게 없으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다는 얘기요. 숙박 이런 게 숙박이구나 읽어보고 위락에서는 단란주점 보지 말고 단란주점은 2종이요. 뭐 봅니까? 유흥주점, 나이트 같은 거 유흥주점. 무도학원, 카지노는 그럼 뭡니까? 위락. 공장도 있고 창고에는 물류터미널이 창고다 주의하고. 자, 주유소 19에 있죠? 주유소 위험물에는 주유소 그게 한번 나타난 얘기고 자동차 관련에는 아까 학원 그럼 뭐라고? 2종근생인데 이게 자동차학원하고 무도학원하고 자동차학원은 제외 그랬죠? 무도학원은 위락 가야 되고 자동차학원은 자동차 관련. 통신물 관련, 자원순환 관련, 자원순환은 뭐 고물상, 폐기물, 23호 교정군사도 있고 24호 방송통신 있고 25호 발전이 있고 26호 묘지 관련, 27호 관광후계는 야외 먹당, 야외 극장이 있어요. 28호 장례식장, 29호 야영장시설. 진한 것들은 낫다는 얘기고 나도 막 2번, 3번 나온 거고 진한 게 없는 것들은 한 번도 안 나왔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나온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한 부분을 다시 한번 눈여겨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용도 몇 개 있습니까? 용도가 29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봐요.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압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어디요? 목포는 여기가 목포고 여기가 목포고 네, 목포 및 해남입니다. 요즘 해남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네? 제가 여기 지금 땅 산다는 사람들 제가 못해도 거의 한 10명 정도는 말린 것 같은데 해남 땅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2003년 때 너무나 여기가 과밀다. 여기만 너무나 개발된다.
국토에서 수도권은 면제가 안 되는데 인구도 2분의 1 살고 모든 개발을 여기만 하고 균형 개발 안 된다. 내려가라. 원주는 2개 나왔죠. 뭐가 오고? 혁신도시 오고 기업도시. 해남에도 하나 갔어요. 뭐가 갔어요? 기업도시. 해남이 기업도시 갔는데 이게 보게 되면 이게 목포에서 오다 보면 이게 바다면 바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는 목포, 여기는 영암, 여기는 해남 그런데 기업도시가 있지만 기업도시가 이만큼에 이게 기업도시인데 기업도시가 뭐냐 그러면 기업도시 이름이 뭐라고? 예, 솔라시도. 그러니까 인터넷 쳐봐야 솔라시도 있는 겁니다. 있습니까? 영암 해남? 예. 이게 우리나라가 2003년 때 여기도 자 기업도시 해가지고 균형 발전해서 거기도 하나 만들어준다 해가지고 솔라시도 해가지고 이게 바다가 사실 이쯤 있으면 이쯤 있다 그러면 여기를 여기도 매립해가지고 이거는 매립한 거 놔두고 해가지고 여기를 솔라시도 만든다 하니까 솔라시 만든다 기업도시 만든다 주변 땅값이 얼마나 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이거 성 쓰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거 보면 나 쫓아올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라는 게 제가 방해를 다 해놨거든요 지금 한 사람이 하는 거 땡땡땡이라는 분이 신문에 광고 내가지고 이분이 TV에 나와서 강의를 많이 해요. 나이도 좀 진득이 있고 그러니까 누구 정도 가면 안 빠지냐 그러면 여기 나이대가 좀 애매하고 저쪽 간다든가 이쯤 간다든가 이런 할머니 같은 사람 가게 되면 딱 할머니 정도 여기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이분들 가게 되면 응? 좀 차이 많이 나요? 더 늙었어요. 더 많아요? 네, 여기 동안이에요. 아니 무슨 얘기냐 그러냐 이분이 TV에서 좀 관계 많이 하니까 좀 얼굴이 팔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국에 여기저기 땅을 많이 사놨어요 지금. 땅 사놔가지고 신문에 딱 광고를 내요. 투자 설명회. 근다고 투자 설명회 절대 말 안 해요. 27년도 경기 전망. 강원도 부동산 전망. 어디가 이슈인가. 이런 식으로 낸다고. 그럼 관심 있으면 한번 갈 거 아니에요. 분명히 갈 거 아니에요. 갔다가 왜 저렇게 젊은 애를 가고 이렇게 젊은 애를 갔다가 3시간 듣고 뭐야 올 텐데 이분들은 안 온다고 거기 계속 앉아 있는다고 해가지고 쌈짓돈 있죠. 꼴 쳐놓은 거. 이분들한테 이분 얘기 헐렁 빠져가지고 나 돈 얼마 있는데 얼마 사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강의하면서 첫날 전화번호 다 줬잖아요. 우리가 아니고 서울하는 거기는 동강이 되게 많이 보거든요. 몇 쯤에 보니까 거기서 전화 받고 온 사람들 한 10명 정도 잡았다는 얘기야. 특히 대전에서 많이 오고 진주도 오고 어제는 서울서도 오고 울산서도 오고 평택 뭐 다 와요 사람들이. 해그 땅 사는데 무슨 일을 해봤더니 이 솔라시도 이때 했다가 중간에 포기했어요. 안 돼. 기업도시 포기 1호가 여기입니다. 여기. 해봤니 포기. 포기해놓고 난 상태에서 계속 이쪽이 계속 낙후되다 보니까 정치차원에서 표 얻으려면 뭔가 좀 줘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자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다시 누굽니까? 다시 문재인 대통령. 근데 이때 당시는 이제 진행 못하고 끝났지 이것은. 세종도 뭐 될까 말까 그랬는데 여기 가면서 아이고 언제 저거 하고 있냐? 포기 상태 갔어요. 표가 좀 필요해. 여기서 그래도 뭔가 좀 개발 좀 해줘야지라고 뭔가 뭐 옛날에 무슨 총무가 여긴가요? 정운천 말고 떠 있어요. 정원 한번 떠 있는데 그분 총리가 여기였어요. 이쯤 가서 뭔가 해줄 좀 가서 얘기 좀 하고 그 상태에서 여기서 누가 갔냐면 지금 여기 전남도지사 누군지 아세요? 지금 이제 총리 됐죠. 이나고 그 총리가 여기 전남도지사면서 이 동네는 이쪽과 가까우니까 여기 가서 MOU 체결하고 온 거예요. 여기 기업 자금이 오기로 해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여기는 주로 보면 여기는 관광입니다. 관광 여기에 해가지고 주로 뭐가 나오냐? 카지노, 내국인 카지노, 그것 만들고 골프장 나오고 뭐 F1 해가지고 자동차 경기하는 거 이쪽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인구가 몇 만입니까? 여기 인구가 3만 수용한다. 3만.
이렇게 해서 개발한다 그러니까 이 뭐뭐모 씨가 이제 투자자 모집해가지고 그냥 여기 있는 땅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타고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거기서 사야 되는데 이 일대 땅을 팔면 일대 땅을 사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주 도로가 이렇게 하나 나오고 목포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간다고 왜 이 동네를 잘하냐 그러면 제 집이 여기라고 이쯤 가게 되면 제가 60년 때 여기서 나왔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 시골 동네를 잘 알아요. 이거 50년이 지나도 여기는 변화가 없는 도시, 변화가. 뭐는 나오냐 그러면 고속도로는 간혹가다 고속도로가 여기까지 와서 멈췄고 여기서부터 가가지고 이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근데 지금 또 하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뚫어준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 쭉쭉쭉 뚫어준다고 언제 될지도 모르면서 이거. 근데 여기 개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이만큼 개발한다고 해서 여기가 효과 뭐냐? 전혀 이건 달라요. 여기에 만약에 뭐가 들어간다 그러면 산업단지가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를 볼 수 있게 산업단지 들어간다 그러면 산업단지가 들어간다면 지금 난리 난 게 사천이에요. 사천은 무슨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항공 관련된 건 다 들어간다고. 그럼 원청이 들어가면 1, 2, 3, 4 하청이 죄다 가니까 2만 간다 그러면 10만이 된다고 거기는 들어간다고 그렇게 주변 개발되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도시가 아니라고. 근데 이분이 얘기해가지고 야 여기니까 직선거리 몇몇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반가고 이거 내가 솔직히 그 지역이 여기가 개발되면 저도 나이 먹으면 일이 다시 갈 것이고 고향 앞으로 갈 것이고 개발되면 물론 저도 좋죠. 저도 좋지만 제 고향이지만 거기는 개발될 가능성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솔라시도 가지고 큰 효과 못 봅니다. 여기는 이런 도시가 이 원주 여기 혁신도 다지니까 여기는 기업이 오는 것이 아니고 관광 이런 건데 관광 골프 치러 온 사람이 와가지고 뭘 얼마나 하겠냐고 이런 문제다 보니까 카지노 들어오는 내게 내국인 카지노 들어오면은요 내국인 카지노 들어오면 이 일대 뭐 돈도 없지만은 다 망해. 강원도 정선 안 봤습니까? 사북에 제가 카지노가 위락이라는 걸 이해가 안 돼가지고 강의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지노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런 분 두 분이 있잖아요. 두 분이 하니까 돈을 다 퍼가지고 이분들이 돈 다 털렸으면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차비가 없어요. 차비가.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연세가 좀 더 있잖아요. 옆에 있는 분이 자기야 돈 다 없지. 그러니까 없는데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칩을 하나 주는 거예요. 칩 10,000원짜리 있잖아요. 그거 어쩌라고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팔아서 갖다 돈 환전 해주니까 차비해서 집에 가라고 그러니까 또 자기래요. 자기를 어떡하고 그러니까 나는 뭐 집이 가까우니까 걸어가든가 해야지. 거기 자주 다니다 보니까 서로 안다는 얘기 하니까 그 동네 할머니까지 일단 다 망하면 카지노 들어가면 내국인 카지노 들어가면 그러니까 카지노 들어간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하여튼 여차여차 개발한다 해가지고 하도 답답해서 그러면 여기에 중개업 하는 사람이 없는 거니까 찾다 보니까 여기에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선배들 선배 뻔할 거 아닙니까? 족보 따진 선배들이지 그 동네니까 원주 선후배 다 서야 하면서요. 다 나오죠. 누구누구 하게 되면 해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이래 가지고 전화 온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도 오게 되면 소개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분 하는 얘기가 이 사람 통해서 오면 신기하게 전부 다 2배, 3배 붙여서 온다고 7만원짜리 20만원 산다 그러고 20만원 가면 40만원 산다 그러고 지금 최대 비쌀 수 있는 데가 이쯤이 상업지역에 상업지역 여기는 바로 옆에 여기는 50만원 가지만 200m만 떨어져도 20만원도 안 간다 그런 데는 잘 보란 얘기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혹시 내한테 또 전화 오면 소개해 줄 테니까 그런 분들한테 설명 좀 잘해주라고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혹시라도 이 방송 보고 있는 사람은 이 솔라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땅 사겠다 그러면 이분한테 누구라고 말하면 이분한테 가지 말고 여기 현장 가서 계약서 쓰면서 저한테 전화한 사람도 있어요. 계약서 쓰러 가가지고 전화한 사람도 그 사람들도 웬만하면 쓰지 말고 일단 오라고 다음에 또 온다고 오락해가지고 방어해놓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얘기한다 그러면 자기는 일단은 거기서 자기는 지금 안양서 중개하다 내려갔는데 고향이니까 살려고 나이 먹어 살려고 내려가고 사기도 자기가 사주고 팔기도 자기가 팔아준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분이 제시장도 무조건 2배 이하는 쌀 것이다. 저런 식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중개한다 그러면 한 번 팔고 나물나라가 아니고 뒤 책임질 수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 그래서 하여튼 카지노는 뭐라고? 위락이다. 위락. 카지노는 위락이다.
거기 146페이지 맨 밑에 용도 변경 시설금 거기서부터 다시 합시다.